안녕하세요.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너무 안 해요. 너무 안 해가지고 지금 오늘 보니까 제가 이걸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한테 뭔가를 예를 들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을 이제 복습의 의미로 이번 시간에 옮겨 놓은 다음에 그걸 또 시켜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기서 분명히 명확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안 되길래 숙제를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봤는데 여기 빼먹은 거 보이시죠? 빈 거 다 빼먹은 거예요.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제는 해야죠. 그저께도 해야죠. 그리고 그 전날 금요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계속. 그러니까 안 하는 버릇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여기 지금 배웠을 거잖아요. 여기에 수업이 지금 저희가 월요일 날과 금요일 날에 있다고 치면은 이날 배운 거를 이날 이렇게 하면은 기억력이 요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할게요. 근데 문제는 요 날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배운 거 다 날아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아이가 제 수업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를 저는 이걸 도표로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다른 수업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능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아이들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기억을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못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지금 이미 배웠어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에서 배웠던 거를 기본 지식으로 가지고 다음 거를 가르쳐 버리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걸로 넘어가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멍청한 아이라고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꾸준함과 그다음에 뭘 안 하는 걸 안 해야 되는데 뭘 굉장히 안 하네요. 제가 그동안도 뭐라고 했었고 어머니도 단속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가 눈 잠깐 딴데 돌리면 안 해요. 그래가지고는 본인에게 스스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일을 계속 저질러요. 제가 내는 숙제들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자면은 제가 만드는 숙제들은 아이가 뭘 모를 때 그 모르는 거를 커버해 주기 위해서 그 모르는 거를 제가 질문했던 거가 요 정도의 수준이라고 치면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분명히 뭔가 학습 결손이 난 부분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학습 결손 최초의 학습 결손 발생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서 거기서부터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것까지 닿기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징검다리를 다 놔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여기서 제가 놨다고 해도 아이가 숙제를 안 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여기 가서 또 물어봐도 똑같은 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이가 전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야 되는 거고 전에 안 돼 있던 걸 가르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제가 1, 2주 지나서 물어보면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숙제를 안 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숙제 하루 안 한 거 큰 거 아니에요. 숙제 이틀 안 한 거 큰 거 아니고 숙제 한 달 안 한 거 큰 거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리고 그 나중이 지금 굉장히 가까운 시일로 다가오고 있죠.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준 거를 안 먹고 소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간에 말을 거의 안 했고 아이 숙제하는 것만 가만히 앉아서 보고 이렇게 돈을 받아갑니다. 네, 되게 죄송한 부분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안 시키면 아이는 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도 되게 많이 산재 있는데 분명히 아이가 이거를 지금 그동안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보면 풀어보면은 show answer 하면은 이거를 제가 easy라고 누르면은 9일 뒤에 보잖아요. 근데 아이가 했던 대답들 중에 많은 것들이 몇 달 뒤에 보는 대답들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가 이지 버튼을 되게 많이 눌렀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이는 그거에 대한 답을 몰라요. 그리고 아이는 그거를 제가 아이가 제대로 해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는 본인에게 이 문제가 쉽지 않았다고 해도 그냥 이지 버튼을 누르고 몇 번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해서 배웠어야 될 시점을 놓쳐서 나중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데 이 암키라는 프로그램은 아이가 이걸 아는구나라고 판단해서 주지도 않아요. 아이한테 숙제를. 아이가 숙제를 대충 편법을 써서 하고 있는 것과 아이가 숙제를 아예 안 하는 것 이 두 가지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와도 고칠 수 없어요. 아이가 제대로 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처럼 수업하다가 수업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요 부분만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숙제를 제대로만 하면은 다 되는 부분인데 아이 머리 나쁘지 않아요. 머리 좋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머리가 나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가면은 이제 단순히 이걸 기억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전에 있던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음 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그것을 기억한다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단계가 되면은 아이가 기억력을 지금에 가진 기억력으로는 유지를 못할 거예요. 네, 그런 시점이 머지않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두렵긴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여과 없이 그냥 말씀을 다 드린 거예요.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수업 여행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